그동안에 제가 방송하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뭔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지금 바닥에서 선취하고 멀리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좀 멀리 보는 종목들을 세팅을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단기적인 뭐 접근이라던가 좀 뭔가 좀 빠르게 우리한테 좀 결과치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시장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종목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시장보다 더 강하게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좀 자극적인 재료주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재료주 안에서 로봇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로봇주, 특히나 이제 로봇 대장 종목인 로보티즈가 최근에 분위기가 뭐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상당히 강해졌고 이제 신고가 행진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까지 이제 발표가 나왔죠. 근데 제3자 배정 유증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지만 요거를 또 단기간 안에 또 이제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경신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이제 대장격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의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중소형 로봇주들한테도 반응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로보티즈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추세들이 굉장히 좀 잘 올라갔었던 이런 종목들인데 대부분의 이제 그 로봇 기업들이 뭔가 이제 그 좀 가치가 성장을 하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봇주의 또 좋은 전망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많은 그 제조업 안에서 뭐 이제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뭐 조선업 안에서도 배를 만들거나 모든 제조업에 로봇이 이제 투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 자체가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커질 거야 이런 기대감들은 있는데 실제로 돈을 막 엄청 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조선주처럼 막 실적을 빵빵빵빵 터트리는 그런 기업들이 로봇주에서는 극히 좀 드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봇주들의 분위기들이 약간 좀 뭐 가치주, 실적주 이런 느낌으로 꾸준한 성장이 나오기보다는 여태까지는 뭔가 좀 테마적인 성격이 굉장히 좀 짙었었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테마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제 뉴스들이 좀 자극적인 게 터졌었을 때,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나라 로봇주들한테 가장 좋은 이슈는 삼성전자에서 로봇 투자를 뭐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할 거래 그러면서 TF를 꾸린다고 막 얘기들을 막 하고 아니면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할 거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지분 인수 쪽에서 이제 막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지분 인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움직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됐었을 때는 로봇주는 테마성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또 튀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로봇주는 앞으로 이제 먼 전망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이 당장의 로봇주의 움직임은 뭔가 좀 자극적인 모멘텀들이 시장에 좀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주의 엉덩이를 빵 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자극적인,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흔히 말하는 또 개미들이 뭔가 좀 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더해질 때 로봇주들이 좀 과거에도 그렇고 폭발적으로 이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뭐 이슈, 관심, 그러니까 즉 그 명분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로봇주 자체가 미래 성장성은 뭐 충분히 기대가 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들도 뭐 상당히 좋다. 요 앞에 그 차트가 표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뭐 영어로 이렇게 막 써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뭐 이제 앞으로 2026년도, 2027년도, 8년도, 9년도, 30년도까지 이 시장이 얼마나 좀 성장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우상향하면서 이쪽 시장은 뭐 계속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기대하고 있는 로봇주들은 뭐 계속 커지겠지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 쪽에서는 뭐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거리를 읽어보면은 향후에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테슬라 가치의 80% 이상을 차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전기차도 그렇지만 로봇 산업 쪽에서의 그 먹거리와 그다음에 벌이들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쪽을 주도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담긴 뉴스 기사였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기사를 보면은 현대차의 아틀라스, 테슬라가 이제 또 하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 시대의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 막 그러면서 뭐 이제 현대차는 요 아래 그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2021년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투자를 확정을 했고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로봇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팩트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의 차트를 보면은 요즘에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자체로도 이제 뭐 상징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인데 현대모비스의 그 수급표를 보시면은 지금 매수를 어느 쪽에서 많이 하고 있냐. 개인 쪽에서는 물량들을 매도로 좀 뱉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외국인들이 다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은 개인에서 외국인 쪽으로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여전히 묵직하게 위쪽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현대차가 투자하는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좀 핵심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도 물론 뭐 주가가 한 주당 뭐 30만 원이 넘어가는 묵직한 그런 종목이지만 굉장히 좀 좋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그 로봇주들이 자극적인 모멘텀이 확실히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었던 거는 그래 뭐 앞으로는 뭐 이제 로봇 그 시대가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래 이런 건데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뭔가 모멘텀적으로 더 그 좀 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더 추가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이 있죠. 로봇주가 사실 요즘에 최근에 부각이 좀 세게 된 거는 노랑봉투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 거래일에서 로봇주들이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국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당 야당도 그렇고 이제 막 의견 대립이 좀 많은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에서도 이제 막 얘기들 많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려감도 이제 좀 막 그 표출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항상 뭐 반사익 수혜주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노란봉투법 얘기들을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기업들이 뭐 노조 리스크라던가 인건비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규 채용보다는 이런 이제 뭐 무인화라던가 아니면 이제 로봇 자동화라던가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로봇주들이 노란봉투법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내용들이 여기죠.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는 좀 시끌시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뭐 네이버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제너럴 모터스가 우리나라에서 또 철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뭐 더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도 시장에서 좀 덮고 있는데 그런 자극제들이 일단은 이 로봇주들 자체가 노란봉투법의 수혜주, 다른 기업들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노란봉투법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자극을 좀 받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로봇주를 다시 한번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첫 번째 요인이었던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볼게요. 항상 이제 과거에 이제 좀 랠리가 잘 나오는 종목들한테는 약간 정책적인 기반, 뭐 정책 수혜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붙어왔죠. 요즘에 로봇주들 안에서도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수혜를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더해집니다. 지난 22일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피지컬 AI, 피지컬 인공지능, 우리나라가 이제 1등 국가가 될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과제를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 뭐 이런 이제 좀 계획들 발표하고 목표 설립하고 뭐 로드맵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5년 안에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전략이
요 이제 그 경제 성장 그 전략 발표 안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지컬 AI, 피지컬 인공지능 1등 국가 목표 요런 게 이제 키워드로 이제 떠오르죠. 정부 안에서는 열심히 또 지원을 해주고 투자해주고 우리나라도 이쪽에서 뒤처지지 않고 좀 빠르게 좀 가자. 요런 이제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장 안에서 이 피지컬 AI라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요즘에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지컬 AI가 뭐냐? 요거 한번 좀 같이 보고 갈게요. 여기 이제 제가 내용들을 그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정리를 했는데, 자,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간 등 자율 시스템이 실제 세계에서 인식 이해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 피지컬 AI가 요즘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 과거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었던 키워드죠. 생성형 AI를 여기에 뒤를 이을 수 있을 만한 미래 핵심 분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도 이 피지컬 AI 육성하고 우리나라는 이쪽 강국으로 가겠다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뭐 피지컬 AI 이쪽으로 이제 많이 뛰어들고 누구보다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좀 앞다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래쪽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피지컬 AI 시대에 또 가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AI 예산 절반을 운영하는 과기부가 GPU를 확보하고 피지컬 AI를 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뭐 사전적인 의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피지컬 AI라는 키워드에는 이 로봇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도를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가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좀 먹거리,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의 역할들은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현대차 그룹, LG전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피지컬 AI 투자 도입 현황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따가 뒤에 또 다시 나올 건데 이 키워드는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CTO 부문 산하의 로봇 선행 연구소, 인공지능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때 뭐 기타 뭐 다른 기업들도 이 피지컬 AI 키워드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와 지금 뭐 정부 정책적인 이런 이슈들도 시장에서 계속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로봇주가 너무 많죠. 제가 이용하는 제 HTS 안에 그냥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놨던 로봇주들을 쭉 보니까 뭐 상당히 많죠. 대략 한 20개 이상의 종목들이 될 텐데 오늘 뭐 이제 종목들이 반응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 뭐 조용했던 종목들도 있고 로봇주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기 안에서 이 많은 로봇주들 안에서 저의 눈에는 저의 시선에는 어떤 종목들이 과연 좀 좋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추려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아래에 그 또 우리 QR코드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로봇주 요거 정리해 놓은 거 어떤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로봇주가 이제 뭐 어느 분야에 있고 요런 것들은 제가 이제 정보방에 들어와서 입장에 계시면은 제가 또 장중에 또 정리해 가지고 요 표랑 같이 또 이제 추가적인 설명 글도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이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내용들을 봅시다. 우리 그 로봇주들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 굉장히 좀 핫했었던 종목들을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옛날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굉장히 좀 미친 듯한 급등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로봇 투자에 대한 뭐 확실한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어마어마한 상승 여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로보티즈가 좀 대장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LG 쪽 안에서 열심히 또 이제 투자를 좀 받으면서 몸집을 굉장히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투자 발표 지분 인수 얘기들 나왔고 LG 쪽에서도 이제 뭐 계속해서 로봇 사업들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요즘 핫한 이슈는 사실 현대차 그룹 쪽에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제 많은 로봇 기업들 안에서는 현대차의 로봇 투자랑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로봇 주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막 그 매수하고 지분 인수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또 자회사로 또 편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쪽이랑은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가지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쪽 안에서는 요즘에 더 적극적인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는 과거에는 삼성전자로 비롯됐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다음에 LG 쪽의 투자로 인해서 부각이 됐었던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처럼 이제는 현대차 쪽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이번에 우리 뉴스들 다 보셨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갔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현대 정기선 회장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게 210억 달러 정도였는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증액을 해가지고 260억 달러까지 이제 투자를 할게. 이렇게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그다음에 트럼프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맞춰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투자의 핵심 축은 제철, 자동차, 그리고 로봇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이제는 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제철 뭐 철강 요쪽부터 해가지고 재련을 하고 그걸로 자동차를 찍고 미국에서 판매하고 근데 그 자동차를 만드는 거를 이제는 인건비를 미국에서는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런 이제 이렇게 로봇 사업들을 좀 빠르게 확장을 하고 좀 신설을 좀 하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확장을 좀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리고 투자 금액 자체를 증액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 3만 대 규모로 로봇 생산 공정을 신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로봇 생산 공정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투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모셔널 이런 이제 현지법인 사업화를 이제 확대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죠. 자, 그리고 우리 내용들을 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뭐 기관 투자자와 9월 중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방문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9월 달에 이 현대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정이 있어요.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차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이렇게 막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막 그 행사를 가져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현대차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 방향들은 이쪽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카 이쪽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인베스터 데이가 여의도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베스터 데이를 첫 해외 인베스터 데이 이 행사를 가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애널들 다 데리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나와 있는 일정이 보스턴에 위치해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본사를 견학하는 일정을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번에 그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가지면서 로봇주에 대한 투자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로봇 사업 분야에 대한 이런 확장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발표할 준비가 이런 일정들만 본다 하더라도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인베스터 데이가 나오면은 시장에서 뉴스 기사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로봇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런 것들이 뉴스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좀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로봇주들의 사례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현대차가 미국에서 3만 대 규모로 로봇 공장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삼성전자는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고 LG 쪽에서는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있었고 현대차 안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부각이 됐었던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좀 돌려보고 그래 이번에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좀 뭔가 좀 굵직한 발표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로봇 규모가 상당히 좀 진심인데 현대차랑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시장의 투자 심리들이 많이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현대차 관련된 수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돌려보다가 클로봇이라는 기업이 제 눈에는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그 과거부터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핵심 유통 파트너사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랑 그 이제 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로봇 쪽의 파트너사들이랑 이미 이제 좀 관계를 좀 터놓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안에서는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로봇의 기술적인 위치를 좀 한번 볼까요? 자, 차트 한번 넘겨주시고요. 상장된 역사가 그렇게 좀 긴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 과거에 이제 로봇주들이 흥행을 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주들은 테마의 주기들이 항상 존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이 클로봇이라는 기업도 바닥에서 주가 5,000원짜리의 그 기업이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 차가 됐었을 때는 대략 2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5,000원에서 이제 뭐 24,250원이면은 5배가 뭐 조금 좀 안 되게 올라간 그런 주가 상승률이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왔었던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에서 관심도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이슈들이 좀 터지고 분위기가 들어왔었을 때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런 느낌들은 상당히 좀 강력했다. 단기간 안에 좀 많은 상승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좀 했습니다. 횡보하고 조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고 조정이 나오는 기간 안에서도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좀 들어오고 터지는 위치들을 보면은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려고 한다라던가 위쪽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려는 액션들이 나왔죠. 그래서 주봉상 차트로 이제 넘겨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횡보를 하고 박스를 그리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동안에 횡보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도 거래량이 위쪽으로 그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세게 왔었던 시기 안에서는 지속적인 윗꼬리 돌파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보여졌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구간 안에서 거래량이 동반됐던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돌파의 의지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은 수익으로 이끌어 드렸었던 윗꼬리 패턴이기도 하죠. 뭐 바닥에서 나온 윗꼬리 패턴은 아닌데 위쪽에서도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조 지표를 주봉에다가 좀 몇 개를 넣었거든요. 일단은 이 점선을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두드리고 있고 이제 볼린저 밴드의 상단폭과 하단폭이 상당히 좀 좁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조만간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일 것이라는 것인데 이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은 더 강하고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들.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에 또 기준선을 이제 좀 뚫고 올라가고 있는 지금 좀 사례들을 좀 같이 눈여겨 보면은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즉 명분과 더불어서 기술적인 위치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봇이라는 기업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여러 개를 좀 추려서 관심 종목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이제 또 화면을 놓고 보시면은 시메스라는 기업도 우리가 또 이제 좀 몇 개를 좀 추려보도록 할게요. AI 로보틱스 전문 업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나왔었던 그다음에 부각이 됐었던 특징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물류센터 로봇 요구에 이제 자동화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기업이 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그 최근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로봇줄을 한번 팍 처음으로 튀게 만들었었던 노랑봉투법 수혜랑 좀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로보티즈와 피지컬 AI 기반 작업형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을 또 협력을 하고 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로보티즈와의 또 협력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볼 때 차트 즉 기술적인 위치를 상당히 좀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메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위치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네, 자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온 위치에서 과거에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이런 저항 그 이평선의 저항 구간들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쌓여 왔었던 가장 묵직한 매물대 이평선은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위쪽에 매물대는 소화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의 분위기가 올라오니까 시메스도 한번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올라섰습니다. 올라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죽여가면서 이제 저항 구간이었던 이 이평선 위에 엉덩이를 좀 깔면서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물론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뭐 누구나 당연한 얘기지만, 누구한테나 당연한 얘기지만 올라가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보다
좀 조용하고 아니면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고 흔히 말하는 내가 선택한 종목을 그래도 가장 좀 낮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조정 구간들, 쉬어가는 구간들, 횡보 구간들 요때 공략하는 게 좋겠죠. 오늘 그다음에 어제 로봇주들은 큰 활약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로봇주들은 앞으로 흥행할 가능성과 그런 이제 명분과 내용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좀 매수의 적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좀 일봉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만 좀 더 추려볼까요? 뭐 로봇 기업들 안에서는 저는 뭐 어차피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로봇주의 매수는 뭐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스맥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이 이제 뭐 여기 내용들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요즘에 또 그 M&A 이슈를 좀 같이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의 반응이 나왔었을 때 방향을 또 같이 하거든요. 근데 보여주고 있는 단기적인 변동성도 확실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스맥이라는 종목은 뭔가 좀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확실히 좀 임팩트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상한가 근접하는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또 거래량 늘려가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파동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바닥 돌파형 패턴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위쪽으로 거래량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 위쪽에서 또 찌르면서 좀 쉬어가는 이런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변동성 노리면서 뭐 당일 단타 하시기에도 좀 괜찮은 종목이고 아니면 이제 뭐 현재 위치에서 지난 전고점의 매물대가 대략 한 4,500원, 지금 현재 주가는 3,900원인데 위쪽에 있는 매물대 4,500원 이쪽까지가 좀 열려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14%, 15% 이런 공간들이 열려 있으니까 이 스맥이라는 종목도 한번 좀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뭐 로봇주들에 대해서 좀 여러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또 많은 종목들이 요즘에 좀 분위기를 올리고 있고 로봇 사업 쪽에 모멘텀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오늘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 외에도 훌륭한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종목들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뭐 흥행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앞으로 이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1등 종목, 제가 생각하는 히든 종목은 제가 또 정보방 안에서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좀 들어와 주시는 분들께 히든주를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QR코드를 보시면은 지금 핸드폰을 이제 열으셔서 이제 카메라를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어디를 찍으시냐면은 지금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제 카메라로 이제 찍으시면은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이제 떠요.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면은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도 이 정보방 안에서 열심히 또 이제 안내 드리고 화면 좀 넘겨주세요.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강의를 통해서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다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는 어제 TV 방송에서 이런 자동차 종목들을 좀 부품주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코리아 FT, 현대공업, 화신, SL 순으로 딱 4종목만 봅니다. 그래서 이 순으로 4종목만 봅니다. 이렇게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위치들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고 이렇게 이제 또 매매에 관련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뭐 그때 이제 들어오셔서 같이 하신 분들은 코리아 FT로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대략 한 20% 정도까지는 수익을 냈었죠. 그리고 지금도 수익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보방에서 열심히 또 다루도록 할 테니까 오늘 강의 보고 나는 로봇주 좋은 것 같아. 나도 로봇주 한번 매수하고 같이 수익 한번 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